자, 박사님, 우리 고전으로 살아가는,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랫동안 쌓인 지혜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지혜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단칼에 날리시는, 예. 사천대학에서 제가 보기엔 경영학을 공부하는 게 무술을 하신 겁니까? 옷도 지금 그렇게 입고 오시고, 오늘. 예. 오랫동안 쌓인 지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지식 중에서 100년을 살아남은 지식이 있다 그러면 정말 탁월한 지식이겠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고전들은 100년, 1000년, 2000년을 살아남은 고전들입니다. 그죠? 책값도 비싼데 아직 살아남아요. 그럼 뭔가 담겨 있지 않을까?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농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졸저를 썼죠. 하늘을 품어라. 저 책이 10년 있다 팔릴까? 모르죠. 팔립니다. 저는 강제로 팔기 때문에. 100년 있다 팔릴까? 모르죠. 1000년 있다 저 책이 있을까? 근데요, 2500년을 살아남은 책들이 노노, 3000년을 살아남은 책들이 향연, 이런 책들이거든. 사람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는 게 고전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을 보는 거는, 사실은 고전을 읽고서 옛날 이야기를 배우는 거는 고전을 읽는 법이 아니에요. 고전을 읽고서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고전만 읽으면 그냥 고전 학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고전을 읽고서 현재를 살아야 돼. 더 중요한 거는 고전을 읽고서 미래를 창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나 방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전을 읽는 거예요. 고전 뭐 읽어서 외워서 공부하고 싶다, 그건 학교 가셔야 됩니다. 학교에 가셔서 학자가 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고전을 읽고 한자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읽고서 현재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로 이번 달 주제입니다. 이번 달에 교보문고에 광화문점하고 강남점에 가시면 이렇게 4권이 동시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특히 강남점은 에스컬레이터 코너 자리에 있고, 저기는 광화문점은 저기 눈높이 서가에 꽂혀 있죠. 4권입니다. 첫 번째는 제 졸저고요. 그 시사와 고전. 두 번째는 내가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동양고전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마음고전이, 오늘 어디 가나 환영을 받으시는 우리 김한영 저자님 모시고 마음고전. 요 책은 중앙선대위 아시죠? 중앙선대위에 연재하셨던 내용을 정리한 책인데, 동서양의 정말 중요한 고전들을 다 망라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 책 다 읽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다 읽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혜를 같이 나눌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목이 너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동양고전에 미쳐라. 책들이 이렇게 4권을 정했고요. 그 중에서 오늘 마음고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우리 김한영 박사님이자 논설위원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을 공부하셨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다 S대를 나오셨네. 그리고 대전의 충암고를 나오셨습니다. 혹시 뭐 동문 있으시면 하고요. 현재는 이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 연구교수님,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한국판 편집장, 그리고 단국대 초빙 교수, 중앙일보의 현재 심의실장이고 논설위원이십니다. 중앙선대위에 계속 글을 쓰고 올리고 계시고요. 책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하루 10분 세계사의 오리진을 만나다, 마음고전, 오늘 말씀드릴 마음고전, 이렇게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한영 저자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뵙습니다. 보통 이제 제 아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서평을 많이 모시는데요. 제가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만나 뵙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게 진짜 동서고금이더라고. 최근에 미국에 나왔던 마크 트웨인까지, 그리고 저쪽 고전의 향연까지, 그 동양과 서양, 티베트 사자에서부터 저쪽 서양의 영국의
몽테뉴의 수상로까지 완전히 동서고금의 고전들을 섭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다. 근데 뵈려면 저도 그렇지만 저자분들이 바쁘시니까 제일 좋은 게 서평 콘서트에서 우리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셨고요. 또 계속 그 중앙일보에서 일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부제가 멋있어요. 마음의 위안, 고전의 품격을 갖춘 오늘의 명저 41선. 무려 40권을 제가 느낄 때는 100권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도 계속 확장돼 가거든요. 그래서 41권의 고전들의 향연, 심포지아, 향연으로 같이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환영 제자님을 정말 큰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중앙일보 심의실장 겸 논설위원으로 있는 김환영입니다. 일단 저를 초청해 주신 그 서 대표께 감사드리고요. 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 간다 그러는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무공이 세신 것 같아서요. 굉장히 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고전을 읽고 또 정리한 바에 대해서 뭐 많은 부분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공유하고 또 서로 뭐 저의 뭐 비판하거나 또 다른 또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쓴 이 책들 4권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도 거의 다 고전하고 연관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마음 고전은 원래 제목이 힐링 시대 마음의 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다들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어떤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라든가 이제 그 전문가의 카운슬링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책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마음을 좀 힐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책들을 주로 뽑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그 굉장히 다이내믹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힐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요즘은 그 유행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 제목에는 힐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서 대표님? 제가 이번에 책 썼는데 제목을 서비스 힐링 여행으로 잡았는데 망했습니다. 책 나오기도 전에 지금 시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힐링이 약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 주제는 뭐가 될까요? 솔루션이요? 네, 솔루션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이거 혹시 뭐 개정판을 내면 솔루션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지혜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고전도 좋지만은 이제 그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제 그 사냥개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여우는 이제 사냥개가 왔을 때 도망가는 방법 100가지를 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는 그 나무에 올라가는 거 딱 한 가지 재주를 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냥개가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우는 갈팡질팡 하다가 사냥개한테 붙잡혔고, 이제 그 고양이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 살았죠. 다만 이제 거기서 약간의 반전은 만약 거기가 이 나무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사바나 지역이었다 그러면은 여우는 어쨌거나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살아남는 뭐 땅을 파고 들어가든지 뭐 하늘을 나르든지 살았을 것 같고요. 근데 고양이는 나무에 올라가는 거 재주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고양이는 어차피 고양이도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박순호 그 세종그룹 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이분 인터뷰하고 별명을 제가 붙여드렸는데요. 열심히 회장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부모님께 그 동전 한 푼 받은 것 없이 1조 500억을 이제 그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로 만드셨거든요. 41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에게 그러니까 다른 CEO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어떤 경영학 이론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딱 한 가지 오로지 열심히. 저는 그저 그 사업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잠은 잘만큼 잔다. 깨어있는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즐겁게 산다. 시간이 금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일하는 말 계속 반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영 철학인 거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뭐 시간은 금이다. 아는 게 힘이다.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이런 모두에게 공개된 그런 지혜가
그 오히려 이제 그 고전을 읽지 않고도 다 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고전이라든가 속담이 아닌 뭐 이런 말도 이게 그 요즘 말도 제가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그 앞으로 100년 후나 뭐 이렇게 500년 후에 살아남으실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흑백 간의 그 이 불평등이 사라지면은 무의미되겠지만은 이제 쿤덜리자 라이스가 이제 그 자기 부모에게 들은 말,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백인 아이들과 동등해지려면 2배 더 잘해야 하고 그들을 앞서려면 3배 더 잘해야 한다. 이런 말도 이제 그 고전에 담긴 말은 아니지만은 그 이제 그리고 또 각종 인터뷰에도 그 새길 만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고전을 읽자는 입장이라기보다는 고전을 안 읽어도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나와 고전이 서로 안 맞으면 읽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옹고지신은 좋은 말이고 그러지만은 이제 고전이 고리타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상당수 고전은 세상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당대의 다른 책들은 굉장히 문장 구조도 어렵고 어려운 말 단어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쉬운 말을 많이 쓴 그런 게 많았고요. 특히 이제 그 토마스 페인의 상식 같은 경우 당시로서는 굉장히 쉬운 말도 있었고요. 이제 문체가 대중적인데, 근데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된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새로 나온 책, 신서를 읽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요즘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를 보시면은 주로 이제 그림책, 사진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도 쉽게 되어 있는데요. 20세기 초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몽드지도 다른 이 신문에 비해서 사진 도입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르몽드의 문체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몽드 같은 내용을 전달을 해도 르몽드는 이제 말을 좀 어려운 말을 쓰고 피가로는 좀 쉬운 말을 쓰고 이제 또 뉴욕 타임즈는 말이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US 투데이 같은 경우는 말이 쉽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지식, 팩트만 빨리 받아들이려면 CNN을 보는 게 낫죠. CNN이나 BBC를 보는 게 낫고 뉴욕 타임즈를 읽는 경우에는 어떤 재미있는 어떤 같은 거라도 좀 뭔가 맛깔스럽고 이제 읽는 재미를 느끼려면은 뉴욕타임스를 읽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읽는 재미라든가 뭐 그런 걸 읽기는 맞는 것 같지만은 이제 이 고전이 담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많은 경우에 20세기, 21세기에 이제 쉬운 문체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영어로 이제 플레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갖다 어렵게 쓰는 기보다는 이게 누구나 읽어도 이제 쉽게 읽을 수 있게 US 투데이 어떻게 보면은 CNN의 영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고전은 이제 이런 쉬운 문체, 쉬운 말, 플레인 잉글리시라든가 뭐 하여튼 플레인 프렌치라든가 하여튼 일어나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외서의 경우는 번역상의 문제도 있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계속 조금씩 좋은 책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번역판이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원서가 외서인 경우에는 서점에 가셔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고 일단 몇 페이지 이제 저자가 이제 번역자가 누군지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술술술 이렇게 읽히면은 사시고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번역이 뭔가 잘못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맞기 때문에 다른 거를 읽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은 이제 번역 이제 세월과 시대와 그리고 이겨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 과정을 이겨내고 생존한 책들이고 그래서 이제 감동의 원문의 감동을 그러니까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전달하는 책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사실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상익 교수님이라는 분이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책을 쓰신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 제 마음 고전에도 나옵니다만 이분이 이제 기독교 카톨릭 기독교를 믿은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사이비에 비슷한 그런 종교를 믿었었는데 그 이유가 당시에 이제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제대로 된 성경 번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 보면은 이 별로 좀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신통치 않은 종교 같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믿다가 이제 결국에는 아직 이제 제대로 된 라틴어 성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주교 중에서 이제 안셀무스 주교를 만나가지고
암브로시우스 지구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 신자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책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번역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나와 고전이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고전이 책 자체를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책과 아예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안 보고도 그냥 그 신문 제목만 보고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갖다가 훤히 알고 이제 학자들보다 더 세상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또 책을 안 읽어도 되는 고전뿐만 아니라 그 책을 아예 안 읽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정보가 필요하고 이제 제가 이제 신문사인 입장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는 신문이나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고 이제 전공 지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고전 읽기에도 이제 불교의 인연이나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 섭리 같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업보, 인연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주 명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약간 사주 명리학을 좀 공부했었는데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거는 맞는 게 있다는 거죠. 이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뭐 왠지 최씨, 박씨가 맞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뭐 서씨 무슨 김씨하고 사기를 당한다든가 안 맞는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책도 이제 그러니까 옛날 불경은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엠스코팩의 인적이 드문 길, 사랑 전통가치, 영적 성장의 새로운 심리.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불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요즘 거니까 그래도 외국 책이지만 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생이라는 건 힘들다.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 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걱정을 하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이 삼성이 뭐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 걱정하시는 거고 노숙자들도 내가 내일을 어떻게 먹고 사는지 겨울이 곧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굶어 죽지 않을까 이거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벌이건 노숙자건 인생은 힘들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 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인생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그 길은 인적이 드문 길이다. 그 길로 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되라. 이게 이제 그 인적이 드문 길의 요지고 제가 보기에는 불교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그 인적이 드문 길도 이제 현대 20세기 고전이지만은 그러니까 뭐 옛날 뭐 아까 이제 그 대표께서 말씀하신 1000년 전, 2500년 전 고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 요즘과 문체가 다른 고전을 읽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그 요즘 그 고전을 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고전 읽기 그 자체의 가치를 발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선행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천국이나 이제 좋은 곳을 환생한다든가 지옥에 한번 천국 간다든가 그런 거지만 선행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이 없거나 좀 엷은 그런 종교 철학 체계에서 선행을 강조하죠. 사실은 이제 기독교로 어떻게 보면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는 하여튼 그 전에 이제 그 유대교에는 사후 관념이 좀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데, 근데 왜 죽으면 끝인데 이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십계명도 지키고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고대 유대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 고마움으로 감사해야 되고 십계명을 지키는 거지 이 천국 지옥 간다는 관념은 굉장히 좀 약간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리스 뭐 철학이나 그런 것도 이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경제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해야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라든가 그거 상관없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이제 그 민주주의나 일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렇지만은 민주주의 그 자체가 국가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고전 읽기도 고전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고 성공에 또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폼도 나중이니까 뭘 갖다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었다든가 뭘 읽었다든가 그러면은 폼도 나고 그러는데 하지만 그 고전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난해한 책을 이제 고전을 독파하면 성취감도 볼 수 있고요.
그것도 이제 그 고전은 이제 역사도 바꾸고 개인의 삶도 바꾸고 그렇지만 이제 그 현대에 있어서 그 제가 보기에 문제는 그 커피 한 잔에 5,000원 막 그 비싼 건 6,000원, 7,000원 될 수 있는데 이제 문구판으로 되는 고전은 뭐 그 1,000원짜리도 뭐 있고 뭐 1,500원짜리, 2,000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고전이라는 걸 너무 쉽게 그 물만큼 흔하기 때문에 그 고전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체험이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기회도 배울 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아트를 예술보다는 기회로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체험 없이는 어떤 지속 가능한 하게 그 분야에서 발전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체험을 해야 신앙 활동을 해야지 재밌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당 절을 다니는데 뭔가 체험을 해야지 사람들이 계속 다니게 되지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다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전도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레이 조던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그러니까 success starts with one인데, 그러니까 성공은 한 가지 성공을 시작한다. 일단 한 가지 고전을 읽고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얻고 체험하면 계속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고전을 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읽는 책 한두 권쯤은 독서 생활을 통해 만나보자는 건데요. 고전은 검증된 책들이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번역이랑 어려운 통과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동서고금을 관통한 제가 담겨 있는데 문제는 주기적으로 반복해 읽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성당 절에 다녀도 이 성경책을 읽고 불경책을 갖다가 자꾸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목사님이나 그 신부님이나 이제 스님에게 대신 그분들이 전문가고 내가 할 일 그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 대신 이제 불경과 성경을 읽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읽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고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건 다 뻥이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일단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제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맹성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는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새로 읽으면서 전혀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이제 더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근데 그러면 이제 자꾸 있는 이제 머리맡에 두고 주쳐가면서도 읽고 이제 그런 책을 선정 기준 중에 하나는 이제 성경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수식어가 붙은 책들. 그러니까 성경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수식어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준유성범이 있고 천노역전이 있고 철학의 위안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자꾸 있는 그 책 한두 권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지만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